박찬주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를 써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 의료지원과 예산에서 예산 변경 사유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많이 이렇게 변경해서 쓰셨네요. 네. 그 공무직 전환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의료지원과 소관기간제 6명입니다.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공무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됐죠? 네. 기간제가 이렇게 그 공무직으로 됐는데 이 인원이 어느 쪽으로 많이 투여가 됐습니까? 이제 의료지원과에서는 이제 방문 건강관리하는 사업 기간제 2명과 그 산모 이제 임산부 등록하면서 각종 임산부 등록 관리하는 그 직원 1명과 응급실에 3명 그리고 응급실에 3명 그렇게 하면 5명. 방사선과에 방사선사 1명 해서 6명입니다. 이번에 그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고용 창출이 목적이어서 이렇게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는 몇 명이고 또 의사는 4명이고요. 간호사 8명. 그리고 또 응급실 외에 응급실 그 24시간 운영을 위한 그 지원 부서인 방사선사가 4명 있고요. 임상병리실에 2명 있고 앰뷸런스 운전직이 3명. 이렇게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응급실 운영은 안에서 하는 운영은 지금 의사 4분 또 간호사 8명. 간호사 예, 8분이요. 몇 교대로 합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는 3교대고요. 의사는 1일 근무하고 4교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하루 근무를 하면 3일을 쉬나요? 네. 이틀 4명이면은 의사가 4명이라고 안 했나요? 예, 4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를 하면은 예. 이제 3일을 쉬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예. 응급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응급실을 좀 회피를 하고 있습니까?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네. 기피를 많이 하고 있죠. 네네.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개인 아니면 개인 사생활이 침해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급료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 응급실이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제 응급실은 그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7,500명의 응급실을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한 거의 5% 정도는 응급 상황인데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한다는 게 그 업무의 특성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3교대면은 이렇게 8시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12분이요? 8명이서 8명이? 2명씩 근무를 하고요. 이제 3교대이고 한 사람은 오프라고 해서 쉬는 근무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8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 응급실을 이렇게 기피를 하니까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성과급을 하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수고에 대한 그 보답으로 그렇게 할 수는 좀 없습니까?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보건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료활동 장려금에서 평가 시에 좀
평가에 좀 반영을 응급실이라는 그런 취약한 부분을 평가에 반영해주고 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들 공무원 이제 월급 체계하고 같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들 근무 외 시간에 그 시간에라던가 이건 똑같이 공무원 월급 체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거기도 의료 지원과도 예, 예. 성과급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지금 응급실에 저희 이제 의료지원과에 있는 진료 분야의 간호사들이 모두 임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이제 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그때 응급실이라는 취약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기피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조금 근무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 관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노인분들이 오시죠. 응급 네. 환자도 아닌데 이제 응급실을 찾아서 링거를 놔달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죠. 그리고 문제가 좀 된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무주 관내 24시간 운영하는 이제 병원이나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응급 의료 기관으로 응급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도 응급 환자보다는 그냥 일반 환자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편하게 어느 시간대나 야간이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응급실 자체 지금 5병상으로 그러니까 그 침상이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일반적인 처치 그러니까 일반 수액은 가능한데 저번에 문제가 됐던 영양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응급실이기 때문에 응급실의 기능에는 그 5병상으로 우리가 응급 환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영양제라고 하면 그 응급 상황이라고 분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이제 원하셨던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있으셨는데 영양제에 대해서는 외래로 다음 날 이제 와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일반 수액만 이제 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와서 영양제랑 일반 수액을 맞고 가셨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링거나 아니면 수액 정도만 맞으면은 또 병이 곧 낫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응급실 운영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더라도 노인분들 오시면 좀 친절하게 그런 서비스도 좀 제공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링거나 아니면은 여행자 같은 경우도 이게 거기에 맞는 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는? 네,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유급하게 영양제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영양제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때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는 그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했었는데 그 환자분에 대해서 그 응급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좀 주민들 편의에 맞게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의료 지원과 여기에서 임산부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임산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출생아 수가 70명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등록된 임산부가 이제 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만 등록된 임산부는 58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철저히 좀 관리 좀 해주셔서 지금 무주군의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어요? 예, 분만은 하진 않지만
산부과나 부인과 이게 진료는 예, 가능한 산부인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만은 보통 그 시내 쪽으로 나가시잖아요. 네, 그 지원은 충분히 해주고 계시죠? 네네. 이송 본인들이 이제 나가는데 필요한 그 이송비, 교통비는 충분히 구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산모,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육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철저히를 좀 기해 주셔서 무주군 인구 정책에 위반 안 되게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